땅이 거의 2만 평이 넘고요. 건물 200평이 넘는데 이거를 와 내가 왜 놓쳤을까? 거의 눈을 뽑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 공짜로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임대로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송도에 있는 롱비치 커피앤브레드라는 곳인데요. 지금 토지만 한 3만 평 정도? 그리고 신축 건물 200평을 건축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월세만 내면 쓸 수 있는 이 매물이 국가에서 임대 매물로 나왔었고 이 물건을 봤었는데 에이 별로겠지 라는 생각에 입찰도 안 했던 물건인데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위해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간단 계산을 해보면 지출되는 가격, 테이블 개수, 점유율로 봤을 때 아주 간단히 봐도 한 달에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경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익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무려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공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와보니까 이 해당 부지 외에 공원이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천대교도 밤 되면 정말 예쁘게 보이고요. 주차 시설도 보세요. 주차도 엄청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구기지가 3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 물건을 왜 이렇게까지 아까워하면서 얘기하냐면 광양 시멘트 아이스크림 거기 역시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물건을 매입을 하셔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월 수익을 몇 천만 원의 순수익을 일반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장사 잘 된다고 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임대료는 정해져 있고 지금 아시는 지인분도 전라도에 있는 구봉산 전망대를 낙찰을 받아서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무인으로 돌려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일단 송도 신도시에 있고요. 인천대교를 바라보는 바닷가에 바로 붙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 같은 곳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부상으로는 토지 500평에 건물 200평 올라가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원 부지 자체는 25,000평 정도 돼요. 공원 부지 자체는.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3,000세대 정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왼쪽으로는 다리 밑. 우리 다리 밑 여러분 알죠? 지방 시골 가면 항상 여름에 다리 밑에 아저씨들이 있어. 다리 밑에서 또 막걸리 한잔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거든요. 다리 밑이 있고 2층에서 보면 동남아풍으로 테이블들을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펫존이라고 해서 동물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다른 실내 커피숍 공간이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창가에서 한번 밖을 보시죠. 이렇게 2층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숍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오후 4시인데도 사람이 이 정도 있고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2테이블 정도 돌아요. 충분히 돌기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저쪽 뷰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시티뷰가 1, 2층 연결되는 곳이 이렇게 있고 야 바로 인천대교가 저렇게 이게 공짜라니까. 땅값 건물값이 공짜예요. 월세만 내면 돼요. 월세만. 물론 월세도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지어서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값에 잔금에 공사비에 그런 스트레스 하나 없이 다 국가에서 지어진 거를 임대료만 내면 쓸 수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지금 1층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매장이 있고 왼쪽에도 지금 이마트 24시도 들어와져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끝도 없는 공원이 펼쳐져 있고요. 이 물건 또 좋은 게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 이게 감정 가격 한 1억 5천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1년 연세가 1억 5천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1,200만 정도의 월세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해요. 근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1억 9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1억 9천만 원짜리 낙찰되고 기본 계약 기간은 5년인데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한 달 월세가 1,300~400만 원 나가면 과연 돈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보고 점심시간 테이블 점유율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매출이 1억 원은 충분히 나온다.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다 200평 정도 되거든요. 웬만큼 장사 잘 되는 데가 한 1억 5천 전후 정도 돼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 스타벅스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장사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매출은 계산을 하든 안 하든 1억은 넘는다. 그런다고 했을 때 매월 남는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이 시설을 할 때 들어가는 투자금이 그래도 임대료 외에도 그래도 한 1,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걸로 보고 원금 회수는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긴 하지. 물론 그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에 내 돈을 들여서 이런 바닷가에 토지
토지 2만 평이 넘는 토지에 200평이 넘는 건물을 신축을 하면 아파트 단지 끼고 있고, 그리고 송도는 이제 신도시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곳에 또 국가에서 이렇게 정원 이런 것도 다 해줬어. 내 돈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위험성은 있겠지만 내 투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월세만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내가 동네에 있는 커피숍 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 하면서 그 정도 금액은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 끝나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대가 5년 계약이고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10년이면 그 사이에 장사 잘 된다는 거 사람들 다 알 거잖아요. 10년 뒤에는 또 이것도 공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낙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다. 임대물건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그 전에 한 번 임대가 돌아갔던 것들은 잘 돈이 안 돼요. 그 시멘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국가에서 딱 지어서 임대로 냈을 때 국가에서도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오는 매물들을 저렴하게 내가 낙찰 받으면 월세가 낮은 상태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되고, 그 전에 한두 번 손바뀜이 있었던 국가 임대 물건들은 이미 수익이 저스트하게 임대료가 맞춰져 있어서 크게 그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신규 물건을 꾸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임대물건 단점은 뭐예요?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 받았는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장 10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 10년 뒤에는 또 경쟁을 해야 돼서 내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매출 수익까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나들이 삼아 한번 와보세요. 정말 주말에. 여러분들도 국가 임대물건 쭉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옵니다. 사업을 하실 생각 있으면 비싼 월세 내지 말고 집주인한테 휘둘리는 그런 삶 말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니까 정상적인 임대료 내면서 사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